어제는 비가 오고 나서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은 금방 겨울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옷도 지금 많이 약간 가을가을해지고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근데 오늘은 또 손뭉치도 한번 달아봤습니다. 보니까 뭐죠? 그거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마이크를 쓰는데 여기 달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달아보려고 오늘 좀 특별하게 이 손뭉치를 달아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13강의 2번, 3번 수업을 할 거고요. 얘도 제 처음에는 이 내용 위주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어법적인 설명 먼저 할 거고, 그 뒷부분에서는 전반적인 내용 같은 거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하는 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제 머릿속에 있는 제 공부이더라고요. 저는 다 알고 있다라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이해하고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아닌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그걸 또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야 될지가 저희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13-2번 얘는요 생명공학을 통해 가능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는요 생명공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명사라는 친구 뒤에 기본적으로 of라는 전치사를 쓰고요, ing 형태의 동명사를 동반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동명사를 쓰게 되면은 상당 부분은 이때 of가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동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에 대한 장을 열어줬냐면 뭐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인간의 환경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됐는데, 자, 인간의 환경이라는 건 어떤 환경이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간의 환경 속에서는 우리는요 뭐 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고요. 얘는 만약에 in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없다면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which라는 친구로 만약에 쓰여져 있다면 혹시나 학교에서 변형을 내었을 때 뒤에 in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죠? 요게 아니라면 또 우리가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꾸실 수 있죠. 그래서 where이라는 한 단어로도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원래 어떤 개념에서 유래가 됐어요? and there이라는 개념에서 유래가 됐죠. 접속사 더하기 부사 이런 걸로 세 개로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생명공학이라는 개념이 생명공학이요. 세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환경이라는 창조를 했거든요. 자, 그 모습들을 이제 예를 들어 보여줄 거고요. 지금 순서 그대로입니다. 얘가 지금 열거된 게 식물 먼저 썼죠? 두 번째는 동물 썼어요. 그죠? 색깔 다른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동물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되어진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환경, 주황색이니까 주황색을 밑줄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식물. 첫 번째 식물에 해당이 되는 보라색 여기 있죠? 두 번째, 동물에 대한 부분이 유사한 얘가 동물이라는 곳 속에서도 옵니다. 라고 해서 동물이 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는 어디에 오게 되냐면 인간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번이요. 자, 얘가 1번, 얘가 2번, 3번이라고 놨을 때 앞에 열거한 그대로 뒤에서 사례를 쓰고 있어요.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식물에는 어떤 것이 만들어졌는지 보게 되면 이 식물 같은 경우는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식물이냐? 이때 관계대명사는요. 누구를 꾸며준다? 앞에 있는 식물을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로 쓰여진 거고요.
이거는 위치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얘네들은 질병이라는 것에 저항이 있습니다. 질병을 저항할 수 있는데 얘는 뭐가 없어도요. 살충제라는 걸 사용하지 않아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패스트라는 게 해충이고요. 사이드라는 게 킬의 뜻입니다. 해충을 죽이는 거니까 살충제죠. 이게 1번에 해당이 되고요.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사용하게 되냐면 이 식물들은 물을 적게 사용합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열거를 하고서 세 번째 동사로는 이렇게 더 많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식물이 되게 좋은 식물이 생겨난 거예요. 이 식물에 대한 특징들을 적어줍니다. 첫 번째, 식물은 어떤 식물들이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을 조금 쓰게 되고, 사용하는데 많은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게 식물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물이라는 것에도 유사한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개발이라는 게 동물한테도 보여지게 됐어요. 자, occur이라는 동사는요. 알다시피 얘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법적으로 수동태를 쓰실 수가 없어요. 비동사 더하기 PP형을 쓸 수가 없고요. 이거는 뒤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동물에 대한 사례들은 어떤 거냐면 더 많은 우유, 그러니까 소 한 마리당 더 많은 우유가 적은 압박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디예요? 목초지요. 뜯어먹는 풀의 땅. 그리고 더 많은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lead to라는 이 동사 뒤에요. 무엇을 이끌다라는 이 동사 뒤에 전치사 to에 대한 목적어 1번이고요. 이게 목적어 2번이 됩니다. 누구를 위한? 야생동물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난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당, 한 마리 소당 많은 우유가 생산이 됐는데 그런데 요것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소 한 마리당 많은 우유가 생산이 되는 걸 통해서 우리 목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목초지는 오히려 조금만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어떤 공간이 더 생겨나게 되냐면 야생동물을 위한 공간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괜찮죠? 자, 또 어법적인 포인트, 이게 1번으로 중요했다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오거든요. 자, when it comes to, 이거는 뭐뭐에 관한 한이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관한 한. 그런데 이때 to가 전치사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얘가 전치사다.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뭘 적는다? 동명사를 적는다. 여기에는 동명사를 쓰셔야 합니다. 이해되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when it comes to는 전치사로 보셔야 돼요. abou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과정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eliminate, 제거하다의 뜻이죠. 무엇을 제거해요? 유전적인 질병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동사는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move on to,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보통 on은 부사의 개념이라서 계속의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얘 또 to도요. 이때 to도 중요하죠. move라는 단어가 어디로 나아가다라는 to라 붙었을 때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뒤에도 ing 형태의 동명사를 쓰게 돼요. 세 번째 어법 포인트죠. 무엇을 만들어주게 되냐면 더 나은, 예를 들면 더 똑똑하면서 더 키가 크고 더 이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담고 있어요. 자, 인간의 향상은요. 인간의 좋아지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시작은 유전적인 질병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더 나은 인간을 만드는 거죠. 더 나은 인간이라는 거는 키가 더 크고 이쁘고 이런 똑똑하고 이런 거 있죠. 인간한테 좋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간 인간을 더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바이오테크, 아까 처음에 말했던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합니다. 생명공학이라는 그 같은 과정인데 무엇에 대한 과정이냐면 얘는요, 얘도 네 번째 어법 포인트가 될까요? 이그지스팅도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도 뒤에 있는 디지즈를 꾸며줘요. 그런데 일형식 동사라는 친구는 우리가 분사를 쓸 때 ing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태가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질병들을 치유하는, 그죠? 치료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은, 생물학적 과정은 근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듀얼, 두 가지의 기술의 사용이다. 저는 요게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지만 요게 빈칸이 뚫리지 않을까. 이중적 혹은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뭐 요약 문제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거 가지고서 뭐 표를 그려가지고 학교에서 이 표를 채우세요라는 부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의 사용적 기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하고 있는 질병들을 제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제 위에서 글이 이걸로 시작이 돼서 그 다음 요걸로 나아가는 거니까 우리의 기본은 유전적 질병을 제거하는 거, 다시 말해서 존재하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두 가지로 나아간다고 했죠. 그 똑같은 기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능하게 했던 기술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이고요. 얘는 어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많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여져 있는데 뒤에 allow라는 동사를 썼고요. 얘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오형식, allow라는 친구 때문에 이 형식을 취하게 된 거고 allow 때문에 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둘의 관계가 수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결함이죠.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거, 유전적 결함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때요?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보다시피 수동태의 형태로도 적혀져 있어요. 다시 말해 유전적 결함 좀 떨어지는, 태어날 때부터 좀 존재하고 있는, 다시 말해 열등한 유전자라는 것이 제거가 되어질 수 있는 이 기술이 무엇을 가능하게 해준 거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얘도 replace라는 단어가 우리가 동사로 봤을 때 뒤에 전치사 with와 다니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얘가 명사로 바뀌어도 똑같아요. 다만 뒤에 명사를 동반한 걸기 때문에 of를 더 쓰고요. A with B 이렇게 쓰게 되면은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조금 열등한 유전자를 어떤 것 좀 더 우월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좀 더 열등한 것을 우월한 것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은 인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이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듀얼이란 얘기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봐 줄게. 요약을 해봐주면 이거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이렇게 유전적 질병, 존재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은 두 가지의 사용이 돼. 그 두 가지가 뭐야? 그 두 가지를 위에 있는 요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야? 너무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첫 번째는 어떤 거야? 첫 번째는 말하자면은 유전자,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거야. 우리 아빠 1번에서 말했던 요 친구 이야기 다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야? 그래서 좀 열등한 유전자를 뛰어난 유전자로 만드는 거야. 좀 더 나아진 애들로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앞에 있는 문장, 여기에 있던 그 과정, 인간의 향상되어진 위에 있는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술했다, 요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장을 요약했다, 상술했다 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괜찮죠? 잘 붙여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생명공학이라도 인간의 환경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진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한테도 그리고 동물한테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환경에게 좀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은 두 가지에 사용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는 처음에 시작은 유전적 질병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된 그 기술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괜찮죠? 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부분 정리하시고요. 얘는 어법이 중요한 게 꽤 많았습니다. 그죠? 어법 포인트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자, 많은 편의점들 많이 가죠? 우리 학생들 특히나 세븐일레븐 뭐 이런데 특정 브랜드 안 되나요? 어쨌든 그런데 가는데 얘네들은 24시간 하루 24시간 열고요. 1년에 365일 오픈을 합니다. 그죠? 자,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because 바꾸실 수 있고요. 걔네들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편의점을 가리키겠죠. 많은 편의점들 복수형이기 때문에 R을 쓰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절대 lock their door, 그들의 문을 잠그지 않기 때문에 잠글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why? 왜 걔네들 그러면 bother 뒤에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bother 뒤에 to 부정사 해서 성가시다. 성가시게 무엇 하다. 성가시게 문을 설치를 할까요? 얘네들 무슨 문이냐면 자물쇠가 있는 문이죠. 어디에요? 걔네들에게. 걔네들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편의점일 겁니다. 편의점에 왜 그렇죠? 이 성가시게 자물쇠가 있는 문들을 설치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소재 제시를 해요. 제일 처음에 소재가 편의점이었고요. 편의점 오픈 시간 1년 내내 열고 계속 넣는 거 요걸 얘기를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안 잠그죠. 오픈을 계속 하니까 같은 말이에요. 얘는 문을 이렇게 엽니다 랑 잠그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죠. 잠그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문에 자물쇠가 있어? 잠금 장치가 있어?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물론. 자, 이걸 가주어고요. 뒤에는 이 친구가 진주어죠. 무엇이 가능하냐?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force라는 친구 5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하고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가게라는 건 편의점이겠죠. 이러한 가게가 이거 서치 이거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서치라는 표현이 붙었을 때에는요 굳이 뒤에 명사가 수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수일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편의점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썼다고 해서 여기 무조건 복수를 써야 된다라는 거에 성립이 하지 않는다. 그냥 앞에 있는 이러한 가게라고 했을 때 그냥 편의점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게는 적어도 briefly 되게 그죠? 짧은 기간 되게 짧게 닫도록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런 가능한 상황이 있죠. 문 잠그지 않는다고 하지만 물론 상황이 있기는 해. 너도 봤을걸요? 거기에 일하는 알바생이 혼자 일을 하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 당연히 열어두고 갈 수 없죠. 누가 훔쳐갈 줄 알고. 잠궈둔 상황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In the wake of a hurricane, for example. 예를 들어주네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왔을 때요. 뉴올랜도의 거주민들이 강요가 되어졌죠. 뭐 하라고? 당연히 evacuate는
대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vacuum이라는 게 진공이고요.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서 여기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evacuate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피하다의 뜻이죠. 나가서 진공 상태를 만들다의 개념이라서 대피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노티스가 있었다 없었다. little이란 단어 부정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어, 거의 없는. 얘네가 그죠? 알려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급작스러운 발생이었기 때문에 경고를 해줄 시간이 없어서 얘네가 대피를 하는 게 너무 노티스 없이 강요를 되어졌던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force라는 단어 아까 오형식 동사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동태로 적혀졌죠? 그래도 어떤 게 남을 수 있다? 우리한테 목적격 보어가 뒤에 붙을 수 있어서 지금처럼 여기 자리에는 투부정사 형태를 적으셔야 합니다. 그죠? 이거 이해 못 하셨을까 봐 잠깐만 여기에 적어드리면 이렇습니다. force라는 친구가 보통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취하고 여기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는데 이 친구를 수동태로 쓰게 되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동사가 be forced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뒤에 있었던 이 친구 투부정사가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수동태가 되면 뒤에 투부정사 형태가 남아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요약하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우겠습니다. 어쨌든 강요를 받죠. 그러나 but이라는 친구로부터 연결사가 연결이 되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죠? 상황이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허리케인이 발생이 된 사례로 얘도 들어줬었고요.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꼭 해주자.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even if라는 친구는요. 비록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죠. 우리가 although로 바꾸실 수 있는 접속사이고요. 그래서 뒤에는 주어 동사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ruled out, 배제하다라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수동태로 배제되다라고 쓰여진 거죠. 배제되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배제가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능성들이 위에 같이 이런 거를 확실히 뺀다 하더라도, 그죠? 이런 가능성들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주어, 진주어 이런 상황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게 의심스러우냐면 가계가 이건 또 어법적으로 중요하죠. 이게 가짜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격 보어라서 형용사 형태. 여기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가목적어, 진짜 목적어는 필수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왜냐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오형식인 게 혼돈이 될까 봐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점이 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뭐가 의점이야? 이 문을 구매를 하는데 바로 이거 자물쇠가 없는 문을 구매한다는 게 이점인가 라는 거가 발견이 되는 거는 이 사실을 이점이라는 거 생각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게 입장에서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확실함을 가지고서 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를 확실히 배제를 할 수 있겠죠. 배제를 하는 거야. 얘 빼고 생각해보자. 그죠? 문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이거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또 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게 그런데 그럼 왜 가게가 기왕이면 닫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특별한 상황 이거 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가게가 이렇게 자물쇠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을 구매하는 게 이점이라는 거에 걔네들은 의심을 하는 걸까? 이점이 요거 있죠. 원래 사실 문을 닫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근데 왜 이점일까? 이점이라는 거를 의심할까?
그래서 doub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doubtful.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이거 이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 물론 알겠어. 근데 그거를 빼더라도라는 문장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문장 앞에, but 앞에 그거 문 닫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 아는데 그거 빼고 생각 한번 해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들 그럼 기본적으로 그래 문에 필요한 상황이 없잖아. 자물쇠가 필요한 상황이 없고 문을 잠그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왜 자물쇠가 없는 문을 구매하는 게 이점이야? 그치? 자물쇠가 없는 문을 구매하는 거에 여전히 의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점이라는 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점이라는 거를 의심한다. 얘네들이 생각했을 땐 가게 입장에서는 자물쇠가 없는 문에 대한 구매는 이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휘 잘 보셔야 돼요. 의심하는데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의심하는 겁니다. 이점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내용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해석하고 이해 꼭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산업체들이죠. 대다수의 산업적인 문들, 상업적인 문들이고요. The majority of를 우리가 부분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분을 나타내주는 명사.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기준이 됩니다. 왜 문들 중에 대다수면 어쨌든 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뒤에 동사의 수가 결정이 돼요. 왜냐면 문들의 여러 개라도 문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때문에 R을 쓰고요. 얘네들이 팔려지게 되는데 시설에 팔려지게 됩니다. 이 시설들 어떤 시설이야? 24시간 동안 하루에 열지 않는 시설. 일반적인 상업적인 시설들에게 대다수의 문들이 팔려지게 되는데 걔네들 상업적인 시설도 생각해봐. 걔네들 24시간 여는 문들, 24시간 여는 곳이 아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여졌고요. 앞에 있는 복수를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는 비동사를 아로 쓰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답을 주는 거죠. 왜 이점이 아니냐면 일반적인 상업 시설의 문은 24시간 열지 않는 시설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 문을 잠궈야 되죠? 그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시설들은 앞에 당연히 나왔던 어떤 시설들을 이야기를 해요? 24시간 열지 않는 시설들. 이 시설들은 24시간 문을 안 여니까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물쇠를 원하죠. 자신들의 문에다가요. 24시간 열지 않으니까. 그죠?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24시간이 아닌 시설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 미안. 여기 아니라 뒤쪽이죠. 여기 있는 이 시설들 당연히 자물쇠 원해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뭐 돈 아니에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런 얘기죠. given that은 분사의 구문입니다. 그죠? 뭐뭐를 고려하면 분사 구문으로 굳어진 표현이에요. 대다수의 산업적인 문들이 자물쇠를 가지고서 팔려진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 아마도 더 쌉니다. 무엇이 더 쌀 수밖에 없어요? make all door, 모든 문이라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더 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사, 일반적인 문들이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긴 요게 상술인 거예요. 요게 요거에 대한 요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문이 같은 형태여야
방식이어야 싸.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당연히 자물쇠가 없는 문을 구매하는 게 이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물쇠가 없는 문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잘 안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 파는 회사에서. 이해가 되시겠죠?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뒤에 중간에 법 부분이 조금 해석이 좀 쉽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이해 정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어휘적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휘적인 부분. 그죠? 이렇게 싸다, 뭐 원한다, 자물쇠가 있다 없다, 의심한다, 특히나 벗이 있는 그 문장에 대한 뭐 단어라던가 그런 거는 확실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 모르니까 그 문장을 또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선선해진 가을과 함께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감사합니다.